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추자도란 섬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런 섬에 가서 며칠간 쉬고 싶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이 섬에 가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유배지로서 가장 힘든 곳이 제주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조원, 안조환, 안도환이라고 되는데요.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안조원이라는 분이 이 추자도에 유배를 가서 쓴 가사가 많은 사이인데요. 선생님이 유배지에서의 뉘우침이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유배가사 안조원의 또 안조환의 많은 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배지의 뉘우침. 선인들에게 유배 생활은 분함과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추사체를 완성했고 다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실학을 완성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더 큰 일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빌어야지요. 그러나 전직 대통령, 정치인, 고위공직자, 문화예술인, 대학 교수까지 조금만 힘이라도 있는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미투 운동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죠. 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을 오리발부터 내밀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군, 장차관들이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입니다. 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포도대장은 오적의 개가 되어 백성들을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적과 포도대장은 기지개를 켜다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박정희 시절인 1970년 5월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의 내용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김지하 시인은 6년 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5년 전 김지하 시인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박근혜를 지지했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국가를 다스리다가 탄핵되었으니 국민이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도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안조원이 안도환, 안조환으로 이름이 표시되었다고도 했죠. 안조원은 추자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예전에는 제주도가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유배지였습니다. 그 유배지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추자도로 귀향 가는 신세 한탄, 성장 과정과 유배를 가게 된 이유, 추자도로 향하는 유배의 노정,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바람. 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안조원, 안도환, 안조환입니다. 안조환의 유배가사 많은사입니다. 전부 같은 인물입니다. 좀 깁니다. 자, 이것도 전편은 선생님이 생략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전문학 작품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서너 번 읽어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꼭 책에 있는 부분만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이 해준 내용은 최소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번님 내야 내 말씀 들어보소. 자, 번님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내 말씀은 나의 사연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인생천지간에 그 안이 느껴온가. 자, 인생천지 그 느껴온가는 사무치게 느껴진다. 인생천지간에 내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진다. 무엇을 느끼는지 뒤에 보입시다.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지 백년이라. 우리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이 해도 다만 기껏해야 100년을 산다. 그 유배를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죠. 하물며 100년이 반듣기 어려우니 100년이 반듯하게, 자, 100년을 반듯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순탄하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선생님도 날마다 후회하는 삶, 잘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백구지각이요, 창해지일속이라. 자, 이거는 한번 볼까요? 백구는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빠르다. 뭐가요? 세월이. 세월이 백구가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창해일지속이라. 창해는 너른 바다입니다. 너른 바다의 좁쌀 한 톨과 같이 보잘것 없다. 세월은 빠르고 우리 자신은 아주 바다의 좁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삶은 순간이고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자, 삶에 대한 화제의 생각이 드러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에이 하면 안 되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영역경관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같은 말입니다. 영역경관의 여관입니다. 그죠? 세상이 여관이고 사람은 여관에 머무는 손일 뿐이다. 그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다. 자, 비로운 인생이 꿈의 몸을 가지고서 비로운 인생. 우리 보면은 이게 내 삶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비로운 인생이구나. 결국 한바탕 꿈과 같은 인생이죠. 자, 한바탕 꿈과 같은 인생인데,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 이런 걸 나타내는 말, 우리 인생모상이란 말이죠. 남과 일몽, 한단지몽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의 하올 일 역력히 다 하여도 남자가 할 일 똑똑히 힘써서, 똑똑히 이건 힘써서입니다. 똑똑히 힘써서 다 하여도 풀 끝에 있으리라 오히려 더덥거든. 그래 봐도 풀 끝에 있을 같은 존재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해도 풀 끝에 있을 같은 존재다. 오히려 더덥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덥다. 뭐 성감이 느껴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그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게 왜 그래 아웅다웅 살았노,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와 내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어와 내일이야 내 신세야, 나의 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지난 세월이죠. 지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자, 반생이 채 못되어 66에 둘이 없네. 66이 얼마입니까? 우리 옛날에 28 청춘 같으면 28이 16세가 되죠. 66이 36입니다. 그죠? 66이 36에 둘이 없으니까 뭡니까? 34세가 되죠. 내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34시 되었구나. 이왕일을 생각하고 지금 일 헤아리니, 이왕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 일을 헤아리니, 이왕일을 생각하고 지금 일을 헤아리니,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죠. 이런 표현법을 대꾸법이라 합니다. 번복도 측량 없다, 성침도 하다. 번복은 되돌린다는 뜻이죠. 되돌릴 수도 없다. 성침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죠. 성침은 오르내림, 기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고성실합니다. 아주 영화로움이 있다가 영화롭고 괴롭고 번성하고 쇠퇴하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것이죠. 하도 할사 영탄법. 우리 세옹지마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려운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또 어려운 일이 된다. 여러분들도 일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재밌죠. 남대대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남들도 이런 삶인가 내 혼자 이런 삶인가,
아마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다 힘듭니다. 그죠? 아무리 내일이라 내 역시 내 몰라라. 아무리 내 삶이지만 내 역시 내 삶을 모르겠구나. 알면 재미가 또 없겠죠. 장우단탄 전론하니 도중 삼감뿐이로다. 장우단탄은 길고 짧은 탄식입니다. 길고 짧은 탄식이 전론하고 도중 가는 중이죠. 길을 가는 도중에 애타는 감정, 비참한 느낌이죠. 비참한 감정뿐이로다. 자, 귀향을 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만 안 했으면 귀향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11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요. 10년간 외갓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왔고요. 자, 10대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20세에 결혼하고 이후 향락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맘 잡고 공부해서 이제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 20대의 생활은 이랬고요. 자, 34세, 아까 66이 36에 둘을 더하니 했죠. 34세에 죄짓고 섬, 추자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요. 자, 유배지로 떠나는 감회를 담았고, 유배지로 향하는 노정의 힘겨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죄수가 가는 길이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유배지 도착 후 감회 등을 담았습니다. 자, 죄를 짓고 유배지에 도착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자, 파도가 산악같이 산처럼 치더라. 파도 치는 모습인데 과장법이라 할 수 있죠. 크나큰 배 조리 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요즘은 우리 살을 씻을 때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리를 사용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선생님도 자취할 때 조리로서 이렇게 살만 건져내었습니다. 그럼 돌이 빠지죠. 자, 조리는 살 씻는 도구인데, 자, 이렇게 조리 젓듯 하면 조리를 빨리 져야 됩니다. 조리 젓듯 흔들린다. 배가 조리 젓듯 흔들리니 오장육부가 다 나온다. 속이 다 튀어나온다. 우리 배를 타면 토하죠. 배멀미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맞아 진케 되겠구나. 자, 천은은 임금의 은혜죠. 왜 천은이라 했냐면은 남은 목숨은 임금이 저놈 죽이라 했으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이 죽음이 아니라 유배를 가라 했으니까 지금 살았는 거죠. 그래, 남은 목숨 맞아 진케 되겠구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 하게 되겠구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 살아나는데 파도가 막 치니까 내가 배멀미 나고 이래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하게는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초한근곤 한 영중에 기신대련이야. 초한근곤은 초나라와 한나라의 운명을 건 성부가 초한근곤인데요. 자, 그때 군부대가 있었죠. 그 군부대에 한 장군이 기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초나라와 한나라의 운명을 건 승부에서 그 장군이 기신이죠. 자, 기신은 항우에 포위된 유방을 대신하여 죽은 장수입니다. 중신이죠. 이때 아마 유방이 항우에게 죽었으면 역사가 또 달라졌겠지요. 자, 서풍낙일 명락수에 굴삼년은 불온이라. 서풍 불고 해 넘어가는 날이죠. 서풍 불고 해 넘어가는 날, 제정 무렵이죠. 명나수는 참소를 받고 유배를 간 초나라 충신 구론이 빠져 죽은 곳입니다. 자, 구론이 참소를 받고 유배를 갔는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해서 명나수에 빠져 죽었죠. 자, 굴삼년은 바로 구론이고요. 굴삼년은 불온이라 구론이 되고 싶지는 않다. 자, 구론처럼 내가 유배를 가지만 구론처럼 물에 빠져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이죠. 차역 천명 할 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할 일. 차역은 이것이다. 그죠? 이것 또한 천명이다. 이것은 뭡니까? 추배 추자도로 유배가는 것은 또한 하늘의 운명이다. 명이다. 내가 어쩔 도리 없다는 거죠. 일생일사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하리.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정할 수가 없구나. 출몰사생 삼주야에 도 지우고 다칠 지니. 출몰사생은 자, 삶과 죽음이 곧잘 하는 고비죠. 파도가 막 치고
이런 날 바다에 3일 밤낮을 갔습니다. 3주야는 3일 밤낮에 노를 지우고 닻을 지니, 노를 이제 지우고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면 배가 머무는 거죠. 이제 초자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자, 수로천리 다 지내니 초자섬이 여기로다. 자, 수로천리를 다 지내오니, 다 지나니, 초자섬, 바로 안주원이 유배간 곳, 앞에서 그림에 봤죠? 초자섬에 왔구나. 도중, 이때 도중은 섬 안입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적하기 태심하다. 적막하기 아주 심하다. 적막한 것이 굉장히 심하구나. 자, 사면을 돌아보니, 날 알리 누이스리, 사방을 돌아봐도 내 알 사람이 없죠? 서리법입니다. 자, 초자도에서 적막함을 느꼈다고 할 수 있죠. 보이나니 바다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자, 바다만 보이고 물소리만 들린다. 요런 대구법이죠.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게 대구법이 됩니다. 자, 백회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된다. 자, 백회상전은 원래 이런 뜻이죠. 백회가 상전이 된다. 푸른 바다가 뽕밭이 된다는 뜻인데요. 자, 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자, 오랜 세월이 아마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땅과 바다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었습니다. 초자섬 생길 때는 천작 지옥이로다. 자, 초자섬이 생긴 게 하늘이 만든 지옥이다. 자, 지금 초자도에 대한 인식이죠. 자, 초자에 대한 하던 인식이 정말 여기가 지옥이구나. 힘든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해수로 성을 쌓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해수는 바닷물로 바다가 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구름산이, 자, 구름이 있는 산이 성문이 된다. 아마 이런 상황을 고립무원의 경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끊쳤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세상이 단절되네. 세상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풍도섬이 어디매요? 지옥이 여기로다. 풍도섬은 도교에서 말하는 지옥인데요. 풍도섬이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지옥이 여기로다. 초자도가 풍도다. 초자도가 지옥이다. 이런 뜻이죠. 절망적 상황, 그래서 절망감이 나타납니다. 초자도로 가는 길과 또 초자도에 대한 느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자 말고 네 집으로 가자 말고. 갈 곳이 없는 처지죠. 섬에 도착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이 집에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이 집에 가서 좀 있자 하니까 가난하다고 핑계하고, 저 집에가 주인하자니 연고 있다 칭탈하네. 자, 저 집에가 내 주인하자 하니 연고 있다고, 사정이 있다고 또 거절합니다. 자,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집, 저 집, 아무된들 적객주인 니 좋달까. 적객주인은 유배 온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을 적객주인이라 합니다. 니 좋달까. 아무도 좋다하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다산 정약용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때 다산에게 방을 내어준 사람이 주모죠. 주모가 내어진 방이 바로 사이제입니다. 강진에 가면은 사이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 관력은 관청의 힘이죠. 니 안 맡으면 죽어 이래 하니까 지금 내가 안 좋으니 가는 집의 주인이 맡았겠죠.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관체다려 못한 말을 만만할 손 내가 듣네. 관체는 관차, 관리죠. 관리에게 못한 말을 내한테 듣는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네요.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 세간 그릇 헛던지며 역정대어 하는 말이에요. 가재도구를 헛던지며 역정대어 하는 말이 아주 거친 반응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나그네 네가 불쌍한 게 내가 불쌍하다. 자, 나그네는 나 안 좋으니죠. 그냥 당신 헤어보소. 생각해보소. 주인인 내가 불쌍하지 않는가. 주인의 또 하소연입니다. 주인도 또 이러한 말을 할 만하죠.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거든. 여도 잘 사는 집이 있는데 내 같은 가난한 집에 당신을 맡겼다, 이런 뜻이죠. 관인들은 인정받고 손님 내는 호건들아. 관인들은 관리들은 뇌물 받고, 자, 관리들은 저 잘 사는 집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뇌물을 받고 안 맡기는 거죠. 손님 내는 귀한 격은 혹은 모진 말을 듣는구나.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이 있어 와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내하고 인연이 있어 왔느냐? 인연도 없이 네가 왔다. 내 살이 단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할까? 내 살림살이가 가난한 줄, 단박한 줄, 가난한 줄 보시면 아니할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니까지 데리고 어이 밥 먹고 사노? 이런 뜻이죠. 앞뒤에 전답 없고 물속으로 생애하니. 자, 내 앞뒤에 전답도 없다. 그 물속으로, 이런 뜻이 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한다. 바다의 대부분 어민들의 삶이 이랬겠죠. 농부의 생활은 농부의 생활의 수단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농사가 없고 그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구나.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운역에 장사가니. 자, 산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산망 얻어는 그물로 얻은, 그 고기를 잡아 얻은 곡식이 믿을 것이 아니다. 이것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 없다, 이런 뜻이죠. 신겸 처자 새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자, 신겸, 처자 있는 몸이죠. 처자가 있는 몸 새 식구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 나도 먹기 살기 어려운데 니는 아무것도 없잖아. 양식 없는 나그네는 뭐 먹고 살려는 거? 니는 아무것도 없는 게 뭐 먹고 살락하노? 자, 추자도에서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의 형편과 핍박이 드러나고요. 주인도 사실은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안 주겠습니까? 집이라고 서볼 손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자, 집이라고 서볼 텐가 설 수도 없다, 그죠? 기어들고 기어나며 이래 서 있을 수 있는 집도 아닙니다.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주인은 방 한 칸 차지하고 나그네는 살 데 없다. 그 주인도 넉넉하지 못하죠. 자, 띠자리 한 입 주어 담하에 거처하니. 띠자리는 띠로 만든 자리, 잡초로 풀로 만든 자리입니다. 풀로 만든 자리를 주어서 담아래 처마 밑에 거처하니. 방도 아니고 이런 데 거처하면 힘들겠죠.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냉지에 노습하고 짐승도 하도할사. 냉지는 찬 땅에 눅눅하고 짐승도 많기도 많구나. 발남은 구릉배암 뼈넘은 청진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손을 이렇게 펼치면 한 발이죠. 한 발 넘는 구릉배암도 있고 손으로 한 뼘, 한 20cm 되겠죠. 한 뼘 넘는 지네도 있거나 아마 뱀이나 구릉이나 또는 지네를 보면 여러분 징그럽죠. 좌우로 둘러서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자, 징그럽다는 뜻입니다. 자, 머무는 곳의 환경입니다. 시기면 최악이죠. 서산에 일락하고 금은밤 어두운데. 자, 서산에는 서쪽 산으로 해가 넘어가고 금은밤 깜깜한데 화자의 암담한 처지와 조화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저 멀리 보니까 솔불이 이제 피어오르죠. 솔불은 이거는 관솔불입니다. 요즘 전등이 없잖아요. 촛불도 잘 없는 시절이죠.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다하는 거. 이런 분위기에,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어설픈 그런 분위기죠. 이런데 슬픈 소리까지 들어온다. 그 슬픈 노젓는 소리에 근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별포에 배 떠나니. 자, 배가, 저 별포는 이별은 항구, 이별하는 포구에 배가 떠나니 노젓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내 근심이 더해진다. 청각적 심상이네요. 자, 감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게 나타나면은 우리 감각적이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밤에 느끼는 애상, 자, 슬픔의 심화가 됩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 아침에 조반더니, 조반 아침에 먹는 밥입니다. 밤에는 눈물로 새우고 아침을 주는데 덜 썰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한 종지라.
덜 쓸은 보리밥은 덜 남은 보리밥. 한 그릇 꾹 눌러 남는 게 좀 해준다는 뜻이죠. 무장덩이는 된장덩이. 바로 변변치 못한 반찬이 되겠죠. 자, 된장덩이 한 종지 주는구나.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은 적이 간간이라. 굶은 적도 간이 있다.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렵다. 자, 긴긴 여름에 배가 고프죠. 자, 먹을 것이 부족한 생활입니다. 자,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이제 의복이 나오네요. 왜 한숨이 나냐면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여름에 갈아입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냄새도 나겠죠.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남방염천은 남쪽의 뜨거운 여름, 빨지 못한 누비바지. 누비바지는 겨울바지입니다. 여름에 겨울바지를 입고 있으면 더 힘들겠지요.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막은 덕석인가. 자, 덕석은 지프로 엮은 멍석인데요. 자, 옷이 꿀뚝의 덕석처럼 더럽다. 혹시 시커멓다 이런 뜻이죠. 덥고 검기 다 버리고 냄새를 의해하리. 덥고 검은 것은 말고라도 냄새가 더 심하다. 와 내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구나. 가련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유배지에서 입은 옷들이 이랬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옵더니. 자, 손잡고 반기는 집은 유배 오기 전 서울에서의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아마 집에 좋아하는데 조금 풍류객이었죠. 집에 아마 잘 들어가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자, 지금 유배지에서의 현재의 상황이죠. 나를 맡아 있는 집이 니 만들었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식진찬 어디 두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자, 옥식진찬은 손잡고 반기는 집이죠. 맥반염장은 등 밀어 내치는 집입니다. 자, 귀하고 맛난 음식은 어디 두고. 자, 보리밥, 소금국, 초라한 음식이죠. 초라한 음식을 대하는구나. 자, 옥식진찬은 어디 두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대꾸법이고 또 대조죠. 대꾸는 유사한 형식의 반복, 대조는 내용상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금이화복 어디 두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자, 이것도 똑같이 대꾸 대조가 되네요.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 옷 어디 두고. 자, 100군데나 기운 옷, 바로 누더기 옷이죠. 역시 대꾸 대조법이고요.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내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다. 말하니 살았지만 모양은 귀신이다. 내 처지가 볼품없고 초라하다. 귀신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죠. 자,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자, 한숨과 눈물이 이어지는 유배 생활입니다. 힘들죠? 도로여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자, 이 모양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구나. 자신의 처지가 미친 사람 같다. 자,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이고요. 자, 와 보리가을 되었는가 전산호산의 황금빛이로다. 자, 보리가을, 우리 보리는 봄에 피죠. 가을은 우리 9월 이후의 계절입니까? 요거는 그때 의미가 아닙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요 가을은 수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절로서의 가을이 아니라 거두어 드릴 때 수확입니다. 자, 앞산뒤산이 황금빛이다. 아주 이런 가을은 풍성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죠. 남풍이 때때로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이거 가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보리 배는 시절은 봄입니다. 지게를 벗어놓고 전간에 곤들면서, 전간은 밭 사이에 곤들면서는 몸을 구부렸다 폈다 일하면서, 한가히 배는 농부 못 놀아.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자, 밥 위에 밥 먹으면서 보리로 빚은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운 듯 못하리. 자, 청풍에 맑은 바람에 취한 얼굴 깨운 듯 못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연년이 해마다 풍년이 드니까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에 쓸어내어. 용정은 방아입니다. 그죠? 마당에서 두드리고 방아를 찧어.
일부는 밥 사라고 일부는 술 사라요. 자, 일부분은 밥 사라고 일부분은 또 술 담았다. 밥 먹고 배부르고 술 먹고 취한 후에 한포고복하여 객양가를 부르나니, 한포고복은 배를 두드리면서, 자, 객양가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다 이런 뜻이죠.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를 말하는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주 이 부분은 분위기 좋죠. 자, 여유로운 농부들의 모습인데,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 살 것을,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다면, 이런 즐거움, 농부의 저런 즐거움 이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지 말고 농사나 힘쓸 것을. 공명은 부귀 공명, 잘 사는 것이 잘 살고, 공명은 이름을 떨치는 것. 자, 부귀는 잘 사는 것이죠. 공명은 이름을 떨치는 것. 이것을 탐지 말고 농사나 힘쓸 것을. 자, 벼슬살이 탐지 말고 농사나 지을 것. 백운이 즐기는 줄 청운이 알았으면. 자, 백운은 흰 구름이죠. 자, 흰 구름은 농부다, 그죠? 청운은 푸른 구름, 공명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농부가 즐거운 줄 내가 관리가 된 내가 알았다면, 이거 대구법 대조법이네요. 탐하봉접, 이 그물에 걸렸으랴. 탐하봉접은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입니다. 바로 청운을 추구한 자신의 삶이죠. 청운을 추구한 자신의 삶이 그물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물은 법망입니다. 법망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자, 헛된 공명을 추구하다 죄를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공명을 추구한 삶을 뉘우쳤습니다. 어제 옳던 말이 오늘이야 웬 줄 알고, 어제 옳던 말은 공명을 추구하는 말이죠. 어제까지 서울에서의 삶, 오늘에는 생각하니까 그러구나, 잘못되었구나. 뉘우친 마음 없다야 하려면은, 뉘우친 마음 없지 않겠지만, 자, 범 물릴 줄 알았으면 매해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범은 산이죠. 호랑이에게 물릴 줄 알았으면 산에 들어가며 산에 안 들어갔을 것이다. 자, 죄를 지을 줄 알았다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남게 올랐으랴. 떨어질 줄, 죄를 지을 줄 알았으면 높은 남게 벼슬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 대구법이고, 또 매와 나무의 의미는요. 매와 나무의 의미는 아마 공명을 꿈꾸는 삶, 서울에서의 삶, 벼슬을 추구한 삶이 됩니다. 천둥할 줄 알았으면 누에 올랐으며, 누각정자에, 누각정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벼락을 맞기 쉽지 않습니까? 자, 천둥 칠 줄 알았으면 벼락 맞을 수 있는 것이 안 갔을 끼고, 파선할 줄 알았으면, 배가 끼어질 줄 알았으면 전세 대동 실었으며, 자, 세금으로 거둔 살을 실지는 않았을 끼다.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줄 알았으면 벼슬을 안 했을 끼다.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장기 두었으며,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탐심하였으랴. 공명을 탕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꺽쇠관람 부분은 욕심을 부려 죄를 지었던 일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 대꾸법이 나타납니다. 자, 산진매, 수진매와 해동청, 보라매가, 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자, 매들 자신을 비유하는 그런, 이 매들은 자신의 비유입니다. 심수총림 숙여들어 산계암옥 차고 날째. 자, 깊은 숲속에 깊이 들어서, 숙여는 깊이입니다. 산계암옥, 산권과 들오리, 세속적인 것을 차고 날째. 내가 벼슬 자리에 가서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에 걸리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죠. 먹기에 탐심 나서 현극에 걸리었다. 자,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현극에, 가시밭길에, 고난에, 유백길에 떠나게 되었다. 자, 탐심을 나타내는 말 위에서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자, 공명탐심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나타나네요. 자,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이별 혼자랴. 귀양한 사람이 나뿐이 아닐 거고 인간이별도 나 혼자가 아니다. 서리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만 이런 게 아니다. 그 자신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소무의 북해고생 돌아올 때 잊었으니, 소무는 중국의 충신인데요. 북쪽바다에서 고생은 바로 유배생활입니다. 소무가 북쪽바다에서 고생한 유배생활로 고생했는데 돌아올 때 잊었으니 나도 돌아가면 잊을 것이다.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기 설마하랴.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기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설마하겠느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죠.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어떤 일이라 아무 일에나 마음을 붙여 근심을 잊고 싶다. 그래서 의지적이라 했습니다. 자, 다른데 마음을 붙여 시름을 잊고자 함.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짧은 낫을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풍상 섞어치니 만물이 소설하다. 자, 풍상은 이건 계절감이네요. 단풍과 바람과 설이죠. 바람과 설이 계절적 배경 가을이고요. 섞어치니 만물이 설설하다. 어떤 사람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나 이런 물었을 때 다양한 질문이 나오겠죠. 이건 취향이다, 그죠? 가을이 되니까 쓸쓸하게 느껴진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에 혼자로다. 천고절은 오랜 세월 지켜온 절개. 대나무는 절개를 뜻하잖아요. 푸른 대나무는 봄빛이 혼자로다. 혼자 봄빛을 띠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을에도 대나무는 푸르다. 나도 그렇고 싶겠죠. 고든데 빼쳐내어 가지쳐 다듬으니. 자, 이거 쳐내어. 고든 대를 이제 쳐내어 베어서 가지를 쳐서 또 다듬으니 밝가운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밝가우서는 한 발 남짓. 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한 발 남짓 낚싯대는 좋은 낚싯대가 되겠구나. 좋은 물건이 되겠구나. 대나무가 낚싯대로 좋다. 자, 청월치 가는 줄에 낚시 메어 둘러매고. 청월치는 노끈입니다. 요즘 말로 낚싯줄이죠. 자, 낚싯줄에 낚시를 메어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쇳바람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네. 쇳바람은 동풍입니다. 오늘 동풍이 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까 낚시하자.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젖혀 쓰고 망해를 조여내어. 요런 거 대구법이네요. 사립은 도롱이와 삿갓. 도롱이는 비옷이죠. 자, 도롱이와 삿갓을 젖혀 쓰고 집신을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바람 한가하다. 조대는 낚시하는 자리입니다. 낚싯대로 가니 대나무 바람이 한가하다. 바람이 세면 낚시가 힘들죠. 원근 산천에 홍일이 띄었으니, 홍일은 붉은 햇빛이 띄었으니, 바다와 산이 멀고 가까운 산천이 홍일이 띄었으니, 이거는 햇빛이 띄고 또 아마 단풍도 띄었는 것 같습니다.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물에 이렇게 반영된 모습일 수도 있죠. 자, 너른 바다에도 전부 다 금빛이구나. 자, 붉은 햇빛이 있으니 바다가 금빛이구나. 바다가 붉다. 이런 뜻이겠죠. 또 뭐 부분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뭐고 단풍이 반영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낚시를 들이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옥린 은척이 절로 무는구나. 옥린 은척은 은빛 비늘이 있는 고기가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취여하랴 의치를 취함이라. 자, 구태여 고기를 잡이라. 의치. 자, 고기를 잡겠고 의지와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려고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함이라. 의치를 취함이라. 갑자기 이게 생각나요. 강태공이 낚시를 했는데 강태공이 사실은 낚시 바늘을 없는 낚시를 했죠. 새우를 낚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큰일을 했습니다. 시름을 잊기 위한 낚시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낚시다, 그죠? 낚시를 하며 의치를 취하고자 함. 자, 낙대를 쩔쳐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갈매기죠. 내 낙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갈매기들이 햇빛 받으면서 쭉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돌 날아가면 갈매기도 놀라 날아오르겠죠.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여기 왔노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임금이 나를 벌 주어서 여기 왔다 이런 뜻이죠. 임금이 버린 자신의 처지입니다. 그죠? 내 본디 영물이라. 영물은 자, 내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자, 네가 영리한 짐승이니 내 마음 모르겠는가?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다. 백구를 통해 시름을 풀어보려 하고요. 사실은 내 마음을 누가 공감해 준 것만으로도 좋죠.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자, 평생에 곱던 임금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 커니와,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움을 견딜 순가. 그리움도 견디기 어렵다. 못 이긴다. 요 서리법인데요. 오타가 되었네요. 자,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다. 자, 근심스러운 마음. 이미 그리워서 그렇죠. 임금이 그리워서 근심스러운 마음이 첩첩 둘렀으니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 둘 데 없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거죠. 그리움을 달래려고. 자, 흥 없는 일간죽을 일 없이 들었으니, 재미없는 낚싯대를 일 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광거든, 고기도 관계하지 않거든, 관계없거든, 너를 잡으랴. 니를 잡을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흉중의 붉은 마음. 피가 나겠죠. 아마 이 붉은 마음은 일편단심, 충성심,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내가 당려 응당 알리로다. 시원스레 내어 볼 양이면 내가 응당 알리로라. 내 마음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넘친다 이런 뜻이죠.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인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유배 나와 있잖아요. 요즘 일이 없으니 벼슬에서 물러나 있으니 성세에 한민되어 너를 쫓아다니려니. 성세는 태평성대입니다. 한민은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 태평성대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 너를 쫓아다니고 싶다. 자, 의인법이네요. 백구를 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 보고 가지 마라 내 벗이 되오리라. 자, 낚시질 하면서 임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이로다. 지금 유배 온 지 1년이 되었네요. 상년에 비던 볼이 올해 고쳐 비어먹고, 상년에 지난해 비던 볼이 올해 다시 비어먹고, 자, 지난 여름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더니,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지난 여름에서 이 여름, 상년에서 올해로 왔잖아요. 새 보리밥 담아놓고 가슴 맥혀 못 먹으니, 자, 서러움에 가슴이 맥혀서 밥도 못 먹겠다. 밥이 있어도 지금 못 먹네요.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자, 목이 메어 들어가지 않는다. 서리법이죠. 서러워서 먹기도 어렵다. 서러움도 남의 없고 못 견딤도 별로하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서러움도 남에게는 없고 내 서러움이 남에게는 없고 내가 못 견디는 것도 특별하다. 이런 뜻이죠. 남보다 서럽고 남보다 견디기 힘들다.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10년이라. 일일이 여삼초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유배생활의 어려움, 내 유배생활의 어려움은 남의 고생이 10년만큼 된다. 억수로 힘들다 이런 뜻이죠. 흉죽기람 대언론과 고진감래 언제 할거. 자, 흉죽기람 고진감래는 흉한 것이 길한 것으로 바뀐다. 자, 고생이 다하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자,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언제 할거. 자, 화자가 바라는 것이 흉죽기람과 고진감래죠. 결국 유배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른 원정. 자, 서럽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비나이다. 책력도 해먹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책력, 달력이죠. 달력도 해먹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2017년도 달력 지금 필요 없죠? 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노여움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는데, 세사도 무거워지고 인사도 무거웠으니, 세상 일도 지나가고 또 인사도 사람의 일도 지난 일이니, 내가 잘못했는 것도 지난 일이니 천사만사 탕측하고 그만저만 서용하사. 자, 온갖 일
죄를 씻어 주시고 그만저만 용서하시어 끊쳐진 옛 인연 고쳐 있게 하옵소서. 자, 인과의 인연이죠. 내가 지금 유배를 당했잖아요. 다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긴 장편의 유배가사 만원사를 공부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사고 유배가사고요. 사실적입니다. 또 반성적이고 슬픔이 나타나죠. 예상적이고요. 주제는 유배생활의 고통과 잘못을 뉘우치는 심정입니다. 유배생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감이 나타납니다. 북천과 더불어 유배가사의 상벽을 이루는 작품이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어바 니웃더라 이내 말 들어보시를 했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 유배가사와는 달리 개인적 슬픔과 해환이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 양반들이 지은 유배가사는 이 몸이 이런 건도 역군이셨다 이렇게 끝나죠.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활동은 수능 특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교과서 나온 본문 이상의 것을 했으니 여러분들 꼭 읽어보면 좋겠고요. 본문을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고전문학은 한 서너 번 선생님 해설자를 읽어보면 해결될 겁니다. 고전문학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면서 정리해 보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안조원의 만원사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